네, 그러면 준비가 됐으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소리 조절 좀 하고.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말씀 잘 들리시죠? 한 분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들립니다. 네, 네, 월드랜드 로드맵이고요. 이거는 우리 어, 칩 마케팅 오피서, 어, 조 이사님께서 새롭게 작성해 준 그림이어가지고 오늘 한번 활용해 봤습니다. 월드랜드가 이제 로켓 엔진을 달고 도약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네, 오늘 아젠다는 이제 감사의 말씀, 그 다음에 비트코인 15주년, 이번 그 세미나 시리즈가 오늘 사실 제가 이제 마감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를 맞이해서 이제 우리 월드랜드 사업의 의미, 그걸 한번 대비해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월드랜드가 앞으로 해야 될 마이 AI 네트워크 같은 것들,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그다음에 월드랜드 사업 로드맵 이런 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예. 저희 리버밴스는 제가 이제 어, 자유, 리버티라는 자유, 그 다음에 어드밴스, 이 어드밴스에서 밴스를 따서 리버밴스라고 한 것이고요. 그래서 자유함이 있어야지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고, 자유로운 사람이 이제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만들어져서 사회에 공급될 때 그 사회가 한 단계 어드밴스, 발전한다, 진보한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리버밴스고요. 리버밴스는 이제 실험실 창업 기업이고요. 현재 벤처 기업 인증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 리버밴스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팁스 사업이 있는데, 팁스는 이제 중기부에서 지원해준 사업이고요. 국내 최초로 크립토 커런시 관련해서 중기부 팁스 지원을 받은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중기부 사업을 통해서 월드랜드라는 메인넷을 작년에 런칭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월드랜드라는 메인넷은 이 다년간의 국가 과제와 이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제가 이제 과기원에서 지난 6년에 걸쳐서 어, 수업 시간에 활용을 했고 테스트넷으로 활용을 했고,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매년 업그레이드를 해왔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메인넷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고, 이제 그렇게 해서 8월 8일 날에 런칭에 성공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지갑 개수로는 3천여 개. 이 지갑 개수는 뭐 우리가 그 에어드랍 같은 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채굴자 관련 지갑인 것으로 저는 이제 파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백여 명의 국내외 참여자들이 이제 참여하고 있다. 디스코드나 뭐 이런 곳에서 참여하고 있죠. 우리가 뭐 마케팅 팀이라든지 이런 팀을 고용해서 운영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생겨나고 있어서 참 감사할 따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드 숫자로 봤을 때는 지갑이 이제 3천 개지만은 이 채굴에 참여하는 노드 숫자로 봤을 때는 우리가 difficulty 레벨로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 이 가장 빠른 컴퓨터일 때 그 플롭을 플롭스를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가장 빠른 CPU의 경우 한 5에서 10 기가플롭 정도의 연산이 필요한데, 지금 난이도를 보시면 뭐 수백 어, 테라플롭 정도가 필요할 때도 있고, 좀 작을 때는 뭐 20
테라플롭 정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최소 만여 대의 노드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논문과 특허 같은 거는 많이 썼지만 이렇게 대규모로 공개형으로 우리 R&D 성과를 그 불특정 다수와 함께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을 본 것은 처음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아주 감개가 무량하고요. 그리고 이 플랫폼을 좀 잘 발전시켜서 성공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의 아젠다로 돌아가서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를 맞이해서 비트코인의 성과를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일단 밀튼 프리드만이라는 1979년에 노벨상을 받은 경제학자가 1999년에 이 일렉트로닉 캐시 같은 것들이 이제 나올 것이다라고 예언을 한 게 있는데 영어로 이제 써놓은 거를 보면 I think that the internet is going to be one of the major forces for reducing the role of government. 이게 인터넷이 정부의 역할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여기를 보면 이제 A와 B가 인터넷 상에서 캐시처럼 쓸 수 있는 일렉트로닉 전자적 캐시를 만들 것이다. 누군가가. 그래서 음, 내가 누군가한테 돈을 줬을 때 20달러짜리 B를 줬을 때 거기에 레코드가 하나도 안 남고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것처럼 방향 결정할 거다. 지금 저기 혹시 좀 묵음 처리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음소거 부탁드립니다. 예, 그런 것과 같이 인터넷상에서도 그렇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돈이 나올 것이다. 네, 그런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나오면, that will make it even easier for people using the internet. 그러면 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아주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그런 예측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네거티브 사이드로도 있는데, 그런 캐시 같은 인터넷 머니가 나오면, 이제 갱스터들이나, 이제 마약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아주, 좋아하고, 사용할 것이다. 이제, 그런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 것, 예측이 나온 후에, 거의 한, 이제, 10년 후죠. 그러니까 2009년에 이제 2008년에 비트코인 화이트페이퍼가 공개되었고, 그 화이트페이퍼에 이제 이 비트코인의 그 용도를 일렉트로닉 캐시라고 이렇게 했죠. 그리고 온라인 페이먼트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온라인 페이먼트 to be sent directly from one party to another.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캐시처럼 전달하는 거죠. 그리고 without going through a financial institution. 그래서 이제 은행 같은 기관의 음, 중개 없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 밑에 이제 기술적 내용이고 이제 밑에 보시면 one CPU equal one vote 같은 이제 내용들이 나오고요. 더블 스pen딩을 방지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 제네시스 블록에서 나온 메시지로 봤을 때 비트코인의 좀 사상을 좀 엿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제네시스 블록에 이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Chancellor on brink of second bailout for banks. 그래서 이거는 이제 2008년에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기인한 금융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리스키한 인베스트먼트를 평상시에 해서 자격이 없는 사람들한테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팔고 많은 이득을 취했던 사람들이 이제 은행들이 이제 부실화된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을 때문에 이제 뱅크럽트 하게 될 위기에 빠지니까 미국의 이제 의회에서 이제
파이낸셜 액트, 리커버리 액트 같은 법안을 발의를 해서 은행을 구제하는 안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비판하는 내용의 이 신문 기사가 이거죠. 그래서 타임스 기사가 그렇게 돼 있는데 이 Chancellor on Brink of Second Bailout for Banks라는 이 문구가 비트코인 제네시스 블록에 한 켠에 딱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정부의 은행 구제 정책을 비판하고 있구나. 이제 그런 사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의 민팅 스케줄을 보시면 이 반감기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기 적나라하게 다 나와요. 그래서 이 반감기를 시간의 함수로 이렇게 봤을 때 여기 보시면 2100만 개 블락 넘버 기준으로 2100만 개. 근데 이게 10분의 한 블락이라서 이게 한 4년. 4년에 한 번씩 비트코인 공급량을 줄입니다. 그래서 첫 반감기 때 비트코인 총 발행량 2100만 개의 50%가 발행이 됩니다. 50%가 발행이 돼요. 그래서 그 2100만 개의 절반이면 몇 개죠? 1050만 개. 1050만 개가, 즉 50%, 총 발행량의 50만 개가 첫 반감기 때 4년 동안에 발행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넥스트 4년에 또 절반, 어, 절반의 절반이니까 이제 4분의 1만큼이 애드가 되는 거고, 또 절반의 절반의 절반이어서 8분의 1만큼, 그 다음에 또 절반의 절반의 절반에서 16분의 1만큼, 그렇게 해서 반감기를 한 4번 정도 거치고 나면, 그러면 한 94%, 총 발행량의 94%가 발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가 2024년 4월 20일 오전 9시 4차 반감기가 개시가 된 시점이 바로 이때죠. 여기 딱 이 시점이죠. 84만 블락일 때 여기 시작점. 그때가 5일 전이었습니다. 4월 20일.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은 한 94% 정도 발행이 되었다. 나머지는 한 6%가 이제 한 40여 년, 혹은 나머지 기간 동안에 이제 발행이 됩니다. 자, 이 화폐 발행 스케줄을 보시면 반감기 적용,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들을 또 찾아낼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는 이 화폐 발행 스케줄이 고정되어 있다. 그게 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반감기를 적용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화폐 발행 스케줄이 고정되어 있어서 안 바뀐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월들랜드도 이제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당초 목표는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인터넷에서 지불할 수 있는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돈이다. 그리고 이제 개인 간 직접 지불이다. 뱅크가 필요 없다. 카드도 필요 없고. 그리고 국경을 초월한 지불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혁신이죠. 인류에 이런 일이 없었죠, 이전에는. 그 다음에 탈중앙화 통화 정책을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쓰고 있다. 그래서 화폐 공급 일정을 공표해 놨다. 그리고 안 바꾼다. 그러면은 연준화 화폐 공급 늘렸다, 화폐량을 늘렸다, 줄였다 할 때마다 FOMC 미팅을 1년에 8번 하는데 전 세계의 금융 관계자들은 다 그 연준 의장의 입만 쳐다보고 있죠. 네. 왜? 그 사람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거품 시장, 자산 시장의 값이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건가를 잘 듣고 패치업을 해가지고 액션, 즉 어떤 자산을 살 것인지 말 것인지 팔 것인지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이 그 뭔가를 생산하는 일하는 활동에 투여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현재 피아트 시스템의 단점인데 지금 비트코인은 화폐 일정이 공급 일정이 공표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반감기 때도 아무도 관심을 안 갖더라고요. 그 이미 공표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고,
첫 반감기, 이게 수학인데, 반감기 수학인데, 첫 반감기 4년 동안에 1에 해당하는 화폐량을 발행하고, 그 다음 반감기 때 half, 그 다음 반감기 때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이렇게 줄어들기 때문에, 이거는 총 숫자로 치면 2예요, 2. 즉, 첫 반감기 4년 동안에 50%가 발행이 되는 거예요. 2분의 1이, 총 발행량이 2고, 1이 첫 번째 4년이죠. 그때 발행되는 양이니까 2분의 1. 그래서 50%가 그때 발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 발행량의 2,100만 개 중에 50%가 첫 기간 동안에 발행이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재미있는 거는 국가가 발행하는 게 아니라 민간이 발행하고 민간이 소유하는 화폐다. 이런 얘기.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의 혁신을 이제 살펴보면 혁신적인 것들은 온라인 P2P 지불 수단 국경 초월했다. 아까 말씀드린 거. 그다음에 전통 자산과 다르게 움직이는 투자 자산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에 해칭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 어디 뭐 전쟁이 났다, 뭐 우크라이나에서 이번에 그런 일이 있었죠.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이 이제 침공해 왔을 때 비트코인으로 자기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국경을 넘어갈 때 쉽게 넘어갔죠. 폴란드로 이제 그런 거.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의 해칭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은행에 맡기지 않아도 된다. 은행에 맡겼을 때는 전쟁이 나거나 그랬을 때는 다 그 국가가 이제 뱅크론을 우려해서 찾아가지 못하게 하는데 이거는 내가 관리하는 내 돈이기 때문에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보완할 점 아주 이런 혁신이 있었는데 이제 보완할 점은 한정 발행의 단점이 있다. 한정 발행의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연준이 계속해서 통화 정책을 해서 화폐량을 늘려갈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다음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비트코인은 저런 반감기가 적용이 될 것이고 그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한 번 비트코인을 사면 자기 손에서 내놓지 않을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호들링 효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금융의 기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 뉴욕 월가 그다음에 부자들 미국의 돈을 많이 갖고 있는 부자들이 호들링 수단,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사용하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마이클 세일러 같은 사람이죠.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 또 보완해야 될 것은 이게 보안성은 굉장히 뛰어난데 에너지 사용량이 너무 많다. 과도하게 에너지를 사용한다.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량이 한 국가에서 1년간 사용하는 에너지하고 맞먹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은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의 알트코인이죠. 비트코인을 따라서 이제 만든 건데 비트코인과 이제 크게 다른 점 중에 하나는 튜링 완전성을 가진 버추얼 머신을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컴퓨터 프로시저에서 어, 룹을 허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비트코인의 컴퓨터 프로시저는 스택 머신용이어가지고 1번서부터 10번까지 컴퓨터 프로시저를 완료하고 나면 그냥 끝나는 건데 이더리움은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갔다가 어떤 if문을 만족하는 조건문을 만족하면은 4번으로 돌아가세요 하는 루프를 허용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튜링 완전 버추얼 머신이 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딩하기가 쉬워지고 토큰 발행 같은 거는 이제 10분이면 완료가 가능한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각종 사업에 사용하기가 좋은 이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더리움의 아쉬운 점은 이제 이게 POS로 전환을 했다라는 거예요. 작년에. 그래서 POS를 하면은 사실은 프루브 오브 스테이크는 뭐 기술적으로 if 문 하나 정도만 추가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혁신은 아니고
그리고 합의 알고리즘도 아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자격 요건을 검증하는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것을 합의 알고리즘으로 사용하려 그러면 비잔틴 폴트 톨러런스와 같은 80년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알고리즘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술의 진보가 아니라 기술의 후퇴다. 기술의 진보는 비트코인이 사용했던 해시 POW 알고리즘이고, 그것이 이제 에너지 사용량이 많다 그러면 혁신성을 유지하면서 보완점을 찾았어야 되는데, 이거는 완전히 80년대 알고리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중앙 집중형 솔루션이고 탈중앙성이 많이 훼손이 된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화폐 발행 스케줄이 미고정이에요. 고정되어 있지 않고 그 재단에서 원하면 어, 더 발행을 하거나 혹은 뭐 태워 없애거나 뭐 이런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치 연준이 하는 것처럼 이제 화폐량을 재단에서 공급하거나 혹은 수거하거나 하는데 하고 있다. 이제 그런 게 이제 단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비트코인이 추구하는 그런 사운드 머니, 그래서 이제 프레드릭 하이크가 케인즈하고 이제 대비되는 노벨 프라이즈 위너인데 1974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1932년에 하이에크는 돈 찍어내면 안 된다. 그다음에 케인즈는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돈을 어, 공급을 해서 사회에 공급을 해서 인프라스트럭처 도로도 깔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불경기에서 빨리 벗어나도록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반면에 하이에크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부가 했을 때는 개인의 자유, 창의력의 원천이 개인의 자유가 억압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중앙 집중형적인 계획은 항상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노예에 이르게 길에 이르게 된다라는 책을 1944년에 냈고 이제 1974년에는 이제 거기에서 더 나가서 화폐의 그 서비스의 국가 독점권을 뺏어야 된다. 국가로부터 뺏어서 민간한테 주고 민간이 자유롭게 화폐를 발행해서 다안 빼고 맞지? 서비스를 해주고 저기 저 묵음 처리 부탁드립니다. 예, 화폐 발행 서비스를 해주고 그 이제 사용자는 그렇게 제공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 중에서 가장 서비스가 퀄리티가 좋은 그러니까 질적으로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는 돈의 가치가 유지가 되고 매개의 수단이 되면서 가치 저장의 수단도 되는 뭐 이런 좋은 화폐 서비스를 선택해서 쓸 때 그 선택한 해서 쓰는 화폐 서비스가 독점적으로 진화하지 않는 어, 이 화폐 제공 서비스, 국가 독점 화폐 제공 서비스보다 나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명제를 제시하고 이제 그걸 논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자유시장을 존중을 하고 거기에 이제 깊은 신뢰를 부여하는 그런 이제 학파에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안 학파라고 하는데 그 학파 출신이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누가 정답이라기보다는 뭐 정부가 없어질 수는 없죠. 우리 국가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정부를 더 신뢰하죠. 사람들이 민간 기업보다는. 그래서 정부가 없어지지 않으니까 케인지안 정책이 없어지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그거의 대안점으로서 이 하이에키안적인 화폐 서비스, 다른 비트코인 같은 것들도 이제 존재 가치가 필요한 것이죠. 이 둘이 조화를 이룰 때 이제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사회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케인지안 70% 정도 한다 그러면 하이에키안은 한 30% 정도로 시장 가치를 가져가야 알맞지 않은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월드랜드의 개요는 완전히 새로운 합의 알고리즘을 만들었다. ECC POW라는 에러 코렉션 코드로 합의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었고, 이 알고리즘은 이제 CPU와 GPU가 가능한 알고리즘이다. AG까지는 가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제 왜냐면 이제 우리가 코드 길이를 계속해서 늘려가면서 ASIC 칩을 만드는데 저항성을 제공할 것이니까. 이제 컴퓨터 숫자가 더 많아지면 이제 코드 길이가 늘어나는 구조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비트코인의 혁신성을 계승했어요. 즉, POW가 혁신적인 알고리즘인데, 다른 데서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POS로 갔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POW의 장점을 계승하고, POW의 장점이란 거는 합의를 할 때 다른 노드와 통신을 통해서 합의를 하지 않는다. 자기 할 일만 하면 된다. 그래서 나한테 주어진 퍼즐 문제만 풀면 된다. 그게 이제 해시 POW였는데 우리는 그걸 ECC POW로 발전시켰고 거기에 더해서 동전 던지기 함수하고 DID를 연동을 해서 자기 디지털 아이디를 가진 사람에게는 동전을 던지는 권한을 줄 것이고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왔을 때 증명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있고 검증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있기 때문에 앞면이 나왔구나. 어떤 DI를 가진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ECC POW로 채굴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거고 동전의 뒷면이 나왔을 때는 이제 쉬었다 가게 그 블락은 채굴하지 말고 쉬었다 가게 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검증하는 알고리즘이 있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뒷면 나왔는데 앞면 나왔다고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뒷면 나온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해시파 그러니까 채굴 파워를 가지고 다른 앞면 나온 사람을 도와줄 수 없게 하는 알고리즘도 우리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어, 뒷면 나온 사람은 이제 쉬었다가 할 수 있게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하이에키안을 우리는 따른다. 화폐 통화 정책 측면에서는 즉 우리 화폐 알고리즘은 공표되어 있고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네. 반감기를 두고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는 매년 4%씩 증가시키는 그 화폐 발행 스케줄인데 그 핵심은 반감기에 있는 게 아니라 화폐 발행 스케줄의 고정, 변치 않음에 있는 것이죠. 네, 그게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의 혁신성을 계승한 부분이고 이더리움에서는 이제 EVM 호환성을 계승했기 때문에 DeFi나 NFT, P2E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담아줄 수 있는 플랫폼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미래 플랫폼도 이제 담아줄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중에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추진해 왔던 AI 덱스나 My AI 애플리케이션, My AI 네트워크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다음번에는 이제 월드랜드 코이노믹스는 네 번의 반감기를 적용을 하고 이 반감기를 적용하면 영속적으로 적용하면 비트코인처럼 이제 한계점에 도달하는데 그게 2,500만 개죠. 그래서 총 2,500만 5천만 개, 5천만 개죠. 5천만 개를 발행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첫 번째 2년에 50%가 채굴되기 때문에 2,500만 개가 첫 번째 2년 안에 채굴되게 됩니다. 그 다음 2년에는 25%, 그 다음 2년에는 12.5%, 네 번째 2년에는 6.25%, 이렇게 해서 누적 채굴량 8년 후에 채굴량은 94%가 채굴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이때쯤이 되면은 제가 이제 추정컨대 비트코인이 두 번의 반감기를 더 갖게 되겠죠. 앞으로 8년 후니까 올해에 반감기가 왔으니까 이제 두 번의 더 반감 이벤트를 거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아마 이제 호들링 문제가 심각하게 될 거예요. 그때쯤 되면. 그래서 또 다른 비트코인의 단점이 이제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를 촉진하고 호들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화폐 규모를 좀 고정적으로 늘려야 되겠다라는 이제 대안 같은 것들이 이제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생각을 해서 화폐 발행 스케줄에서 이제 매년 경제 규모 4%씩 성장시키겠다. 화폐량을 늘려줌으로써 신규 진입자들에게도 우리 월드랜드 코인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그리고 이제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4%씩 가치가 감소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러면 내가 그냥 들고 있는 것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좋은 제안서를 갖고 와서 10%씩 경제 규모가 확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제안서를 갖고 오면 그 사람에게
투자를 하는 것이죠. 어차피 썩을 거니까 4%씩은.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네트워크가 성장을 하게 되는 거고 경제 규모가 4% 이상으로도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철학적으로는 이제 하이에키안 철학을 따라서 우리 월드랜드는 화폐 발행 스케줄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처럼 맨날 연준 의장 입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는 화폐 발행 스케줄은 잊어버려. 어차피 4%씩 그냥 성장할 것이니까 거기에 집중해봤자 돈 벌 게 하나도 없어. 당신이 돈을 벌으려 그러면 경제 활동에 참여를 해야 돼. 뭔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서 남을 도와주는 일을 해야 돼. 그렇게 했을 때 수입이 생겨나고 그런 생산 활동 때문에 성장할 수가 있어. 그런 메시지가 이제 더 주요하게 작동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운드 머니가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 그렇게 하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월드랜드에서 토탈 민티드 앳 제네시스 블락 그래서 TMG를 발행해놓은 저런 철학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 TMG를 발행하지 않았으면은 뭔가 생산 활동에 종사하려고 하는 젊은 사람한테 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채굴만 하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TMG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TMG를 가지고 참여자 확대형, 생산성을 확대하는 그 제안서를 제출해주고 이행을 하는 분들에게 그 TMG를 나눠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TMG 물량은 4,100만 개고 그 중에 80%는 이런 커뮤니티 참여자 생산성 확대 제안서를 제출하고 이행을 하는 제안팀에게 나눠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첫 해에 30, 둘째 해 30, 셋째 해 20%, 10% 이렇게 해서 5개년에 걸쳐서 에코펀드를 활용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1차 년도 30%는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2차 년도는 이제 작년 23년에 8월 1일 날, 8월 8일 날 런칭을 했기 때문에 24년 8월 7일까지 이제 완료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초기 기여자 선정을 24년 1월에 완료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월드랜드 미디움에 앞으로 이제 명단 및 이력을 공표를 해서 얼마나 이제 어떤 기여를 했는지 간단하게 한 줄 정도 문구로 해서 5월 중에 발표를 할 것이고 발표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3달 동안에 월드랜드 활동을 잘 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국가 R&D에 의존하기 때문에 국가 R&D 자금 확보 활동은 연초에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모든 것을 집중했기 때문에 좀 늦어졌던 것이고요. 이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월드랜드 이 에코 확대 계획에 이제 매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곧 현재 준비 중인 것이 사업 공모자 모집 및 선정. 그래서 월드랜드에다가 커뮤니티를 확대하거나 생산성을 확대하는 뭐 디파이 서비스나 NFT 활동, 그다음에 지갑 만들어주는 거 이런 것들을 하면은 그런 제안서가 들어오면은 이제 제안서를 취합해서 평가 선정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추천을 하게 되고 우리 다오 정관이 있기 때문에 다오 정관은 미디움에 공지가 되어 있죠. 그 헌법에 맞추어서 우리가 이제 그 정관에 맞추어서 이제 투표를 하고 이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오 투표 및 선정. 그래서 평가위원회는 다오에서 투표를 하기에 좋도록 평가를 해주는 거죠. 이 드로 제안서들을. 지금 제가 보니까 한 10개 정도는 들어온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미디움에 공지해 놓은 제안서 형태로 제출해 달라는 이제 공지를 공모를 보낼 것이고 우리 제안서 취합팀이 취합을 해서 평가위원회를 선정해서 진행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온체인 이 TMG 사용 측면에서 온체인 커뮤니티 사용자 확대형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월렛을 개발하겠다라는 제안서가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래서 간편한 웹3 지갑 개발, 지갑 사용자 뭐 10만 명 이상 확보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제안이 기대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커뮤니티 개발형, 뭐 등산협회 70만 등산 회원을 확보한 협회에서 뭐 칼로리 코인 같은 거를 어, 만들어 가지고 월드랜드에 배포하겠다. 그렇게 하면 이제 70만 명의 회원이 트랜잭션을 주고받는 그런 모양새. 그 다음에 SNS 광고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월드랜드 코인하고 연동을 시키겠다. 그 다음에 어떤 분은 뭐 지역 NFT를 발행을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들은 온체인 활동을 확대하는 뭐 토큰 발행 이벤트를 하겠다, 에어드랍 이벤트를 하겠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창안점은 제안하는 내용이 이행되는 것과 이제 에코펀드를 지급하는 이제 코인, 요청하는 코인 액수가 있을 텐데 그 액수를 이제 지급하는 것이 이제 확인과 함께 지급이 이제 병행되도록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 그게 이제 온체인 커뮤니티 사용자 확대형. 그 다음에 이제 엔젤 창업기금 지급형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장기적인 하루나 이틀 사이에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오랜 기간 창업 기업을 설립해야 되고 어, 그래서 이제 법인을 설립하고 투자 유치를 또 해야 되고 백서를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은 리버밴스가 또 하기에는 차라리 맞지가 않아요. 우리는 메인넷을 런칭을 했는데 AI 덱스 같은 것도 한다. 그러면 이걸 막 너무 혼재돼 있어서 그 사업 계획서도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AI 덱스 사업 같은 것도 대표자를 선임을 하고 그 선임한 대표자 기업에게 우리가 그랜트를 지급을 해주고 가상자산 그러면 이제 기업 대표는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하고 백서를 작성해서 투자 유치 활동을 하고 그렇게 해서 투자 유치를 한 다음에 유동성 자를 유치를 해서 디파이 서비스를 이제 디플로이를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마이 AI 사업도 비슷한 것이고, 마이 AI 네트워크 사업이나 DID형 초분간기 개발 사업 이런 것들도 이제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월드랜드와 이 현재까지 추진했던 거는 월드랜드와 이런 모든 사업을 다 한꺼번에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창업 우리가 받아야 되는 유치해야 되는 이제 그 투자금도 너무 규모가 커지고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도대체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느 사업이 주력 사업이지? 이거 헷갈리는 게 되는 거고 대개 보면은 VC 발표를 10분 안에 하라 그러는데 10분 안에 도저히 이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월드랜드 하나만 하는데도 어려운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는 월드랜드는 이미 메인넷이 돌고 있는 상태에서 채굴도 하고 있는데 투자를 아직 그 대규모 투자를 못 받았는데 이런 사업서부터는 이제 그 형식을 바꿔서 계획서를 가지고 뭐 ICO를 한다든지 IDO를 한다든지 그런 좀 더 선진화된 방법으로 투자 유치를 할수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사업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그렇게 됐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월드랜드 마이 AI 네트워크 사업은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아마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다음 미팅에 또 참여를 하러 가야 돼서 한 10분 안에 맞춰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질문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마이 AI 네트워크 사업은 제가 런칭 행사 때도 조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지나가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 언젠가 시간을 좀 골라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건너뛰고 우리가 이제 법률 AI를 만들고 있는데 법률 AI 이 성능을 보시면 가령 이런 거예요. 왜 마이 AI가 필요한지 이 질문과 답을 보시면 금방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이거 우리가 만든 AI입니다. 그래서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단체로 파업을 진행합니다. 의사들에게 어떤 죄가 있나요? 이거를 보면 이 답변을 하는 거 보면 법을 하나씩 딱딱
집어가지고 어, 마치 변호사가 하듯이 이렇게 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의대 정원 확대에 집단 행동을 하는 것은 환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의료법 87조에서는 의료인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환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질문하는 주체가 이 경우에는 정부이거나 혹은 소비자인 그 환자들이 질문한 내용이잖아요. 이거는. 근데 질문 내용을 바꾸잖아요. 가령 전공의가 질문하는 걸로 바꾸면 나는 전공의야. 나는 의대 정원의 확대에 반대하고 있어. 그 반대 의사의 표시로서 사표를 제출했어. 정부가 나를 처벌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답이 나오는지 아세요? 그러면 헌법에는 직업 선택의 자유권이 있어. 그래서 정부가 스스로 다른 직업을 선택하려고 사표를 낸 전공의를 처벌할 수는 없어.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즉 여기서 초점은 뭐냐면 질문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질문자가 필요한 질문을 가감 없이 해준다는 거. 가감 없이 해준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GPT가 대답하는 걸 보면 아이고, 네. GPT가 이제 대답하는 걸 보면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그냥 일반적인 질문 해줘요. 이렇게 일반적인 법을 들어서 해주지도 않고. 그다음에 클로버 X한테 질문하면 아예 답도 안 해줍니다. 이렇게 저는 법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제 이 플랫폼 기업에 의존하는 게 이제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 이것을 보면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저 기업들이 그런 대답을 못 해주는 LLM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막아놓은 거예요.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가령 뭐, 저기 뭐 의사협회와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답변을 해주지 못하게 하거나, 어, 어, 그 법률 협회,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변호사협회 같은 과 곳과 이제 갈등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가령 이제 클로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답을 하겠죠.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 AI를 가졌을 때는 가감 없이 날 것 그대로 나한테 대답을 해주고 그러면 내가 그 LLM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지식을 학습한 그 LLM에게 원문 그대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이고 또 내가 그 AI를 내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켜서 내가 기밀을 요구하는 질문을 했을 때 나의 입장에서 아주 전문가처럼 대답을 해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마이 AI를 이렇게 블록체인에서 해야 되는 이제 이유가 되는 것이고, 그게 이제 우리가 롱텀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비전입니다. AI와 월드랜드라는 블록체인은 융합이 되어야 사람들의 인권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월드랜드 런칭 행사 때 이런 도표를 저희가 제시했는데 24년에 좀 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이 여기 이제 올라가서 이 사용자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도 풍부해져서 이제 좋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월드랜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요. 그렇게 한 2, 3년 동안 월드랜드 에코펀드를 써서 많은 사용자가 확보되고 많은 앱이 확보될 때 이제 우리의 가치는 많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고 결론 말씀드린 후에는 질문을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받을 예정입니다. 예, 결론은 다시 한번 이제 감사 말씀을 올리고요. 저희 이제 월드랜드 메인넷은 현재 그 RPC 서버가 증설이 필요할 정도로 이제 많은 분들의 이제 사용자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증설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좀 예전에는 스캔이 다운되거나 적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일은 좀 없을 겁니다. 한 8배 정도 증설을 했거든요. 그리고 곧 하드포크 한 번을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현재 그 난이도 컨트롤 알고리즘이 작은 네트워크일 때는 유용한 네트워크 컨트롤 알고리즘이었는데 이제 규모가 커져서 1만 대 이상의 노드가 운영되고 있는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그 난이도 컨트롤 알고리즘을 한 차례 업그레이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커뮤니티에다가 공지를 하고 모든 커뮤니티 참여자들이 충분히 그 우리가 새로운 하드포크한 알고리즘으로 따라오실 수 있도록 공지를 충분히 한 다음에 할 것입니다. 음.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코펀드를 잘 활용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잘 사용하고 또 나아가서는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그래서 연쇄 창업 플랫폼으로 키우는데 이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저희도 이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R&D 사업은 국가과제로서 여전히 계속해서 학교에서 진행할 것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거래소 상장이나 해외 마케팅에 필요한 로드맵을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투자 활동도 게을리하지 않겠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말씀은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은 해주시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한 최대한 잘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이 있으시면 의사 표시해 주십시오. 네, 질문 있습니다. 네. 지금 어느 들리시나요? 분이신가요? 예, 예, 들립니다. 어느 분이신가요? 네. 저 김덕태입니다. 예. 예, 아이고. 여기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이제 이더리움이 POS로 가면서 탈중화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이제 그 그러니까 이제 월드랜드의 어떤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라면 그 부분은 상당히 신중하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이제 이견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이제 탈중앙의 목적이 우리가 이용자 권리 강화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정말 이게 그 탈중앙도 이제 측정하기도 어려운데, 뭐 가령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도 채굴장, 대형 채굴장, 지금도 월드랜드도 대형도 아니지만 어쨌든 큰 채굴장 때문에 이제 개인들이 사실은 채굴을 잘 못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일종의 뭐 채굴장 자체가 이제 되는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POS도 이제 지분을 잘게 나누기도 하고, 이제 이들이 워낙 그러니까 비테리는 워낙 탈중화를 강조하는 사람이라서 그 이들은 POS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이제 그 영향을 받지 않도록 소수한테 그렇게 이제 설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과연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POS로 가면서 예전보다 덜 탈중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것과 관련된 좀 정밀하게 정리된 그, 그런 논문이 네. 있는 건지, 그리고 또 그거는 한 가지는 또 한 가지는 이제 지금 전에 말씀하신 게 이 월드랜드가 이더리움의 레이어 2로서 동작하고, 근데 그때 이더리움이 크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레이어 2로서 동작하면 월드랜드의 그 안정성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근데 그때 이더리움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지금 POS인데, 그거의 안정성이나 탈중앙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거에 의존한다면 굉장히 좀 모순적인 말이라서 이런 부분이 좀 반드시 정리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 네트워크는 이제 성장하는 그 단계별로 비교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체크 포인트를 이더리움에다가 해야 할 때는 우리가 여전히 POW임에도 불구하고 디코딩 파워가 즉 네트워크 연산 능력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더리움보다는 훨씬 작기 때문에 보호를 받는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 호랑이가 한 살 때 호랑이는 개한테도 물려주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풀리 성장했을 때 호랑이와 개를 비교할 때가 이제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미래의 모습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충분히 성장을 했을 때는 우리가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POW의 혁신성은 굉장히 계승하는 게 중요한 건데 POS로
알고리즘인 비잔틴 폴트 톨러런스 알고리즘을 썼기 때문에 이제 탈중앙성이 훼손됐다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저희 논문에 이제 그런 내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80쪽짜리 그 논문이 화이트페이퍼가 우리 네트워크에 올라가 있고요. 월드랜드 파운데이션에 이제 보시면 화이트페이퍼 섹션이 생겨났고 거기에 보면은 어느 논문에 그런 말이 써 있는지 이제 포인터가 있어요. 그래서 어, 그거를 한번 보시면은 이제 추적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예, 제 말씀은 답변은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네, 잘 다른 알겠습니다. 질문 하실 분 있으신지? 다른 질문 하실 분 있으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와이페이퍼 섹션을 누르시면 이 와이페이퍼 여기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한 80쪽 정도 되는데 여기 이제 레퍼런스에 이제 다 레퍼런스가 다 달려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내용을 좀 찾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례됩니다. 예, 그럼 월드랜드의 목표는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보다 더 안정적이고 탈중앙화된 그런 메인넷을 목표로 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나요? 그렇죠. 예, 우리는 새로운 면이 있지 않습니까? 또 화폐 발행 스케줄 측면에서도 새롭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그 비트코인이 따르고 있는 그 통화 정책 방향과 모순되지 않거든요. 그 방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화폐 발행 스케줄을 고정시켜라. 국가가 그걸 컨트롤하는 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라라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다 지키고 있잖아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더 이상 발행 안 하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정율이 아니라 정액을 계속 발행하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상 비율로는 계속 줄어드는 건데 여기서는 비율이 이제 그 실제 발행되는 양은 자꾸 늘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새로 증가된 것에 그렇죠. 상대적으로 그거는 예, 네트워크 경제 규모를 확대를 시키고 신규 참여자들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거기는 이제 그 화폐의 공급과 그 수거를 누군가가 결정을 해서 어, 계속해서 변화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좀 어떻게 보면 연준하고 하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사운드 머니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이에케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생태계 경제가 매년 4%씩 이제 성장을 하면은 사실은 이제 그 뭐야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없이 카페 가치도 뭐 안정적일 수 있다. 뭐 그것도 기대하는 그런 얘기인 건가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걸 기대하는 거죠. 예. 화폐로서 쓰이게 되는 거죠. 그냥 갖고 있다가는 그냥 그러면 썩을 거니까, 그래서 가치가 4% 하락할 것이니까. 예. 그 4%는 지금 여전히 똑같이 채굴 방식으로 4%를 계속 늘려주는 건가요? 그렇죠. 예, 예. 현재 그렇게 코딩이 돼 있습니다. 그 현재는 그러면은 에, 에, 그 에코펀드에서 이미 이제 지급이 된 거죠? 뭐, 그 실제 주요 인사들한테. 아직 안 됐죠.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저희가 상반기에 그 국가과제 저기 제안서 작업을 계속 4월까지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걸 좀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5월 달 중에 추진을 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보면 채굴하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이제 월드랜드의 이제 그 에코펀드가 그 이제 주, 그 주력 인사들한테 이제 배포가 되면 그 사람들이 시장에 내놓게 되면 아니면 이제 그 에코에서 이제 그거는 락업을 걸고 해야죠. 예, 락업을 걸고 하는 거죠. 예.
비용 마련을 위해서 파는 것도 일단은 락업을 다 거나요? 그러면 뭐 파는 거, 에코나 그 에코 펀드로 배포된 거 일단은 다 락업을 건다는 거죠? 어느 네. 정도를 걸 생각인가요? 그거는 현재로서는 2년으로 지난번에 이제 공로자 저기 초대할 때 그렇게 했었고요. 2년하고 1년 베스팅을 이렇게 한다라고 했었죠. 예. 그러면 지금 락업 기능도 구현이 되어 있는 건가요? 그거를 구현을 해놨어요. 예. 그러면 그래서 어떤 주소는 그 락업이 안 되고 어떤 주소는 락업이 되고 그렇게 돼 있나요? 아니면 모든 주소가 락업이 되나요? 그럼 소액도 이제 그 지출을 못 하는 건지 소액을 지출할 수 있어야지 그런 서버비가 자세한 거는 이제 우리가 공표를 하면서 앞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안들이 다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지금 공표하기 전에. 근데 큰 방향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어쨌든 2년 동안 대부분의 그 코인은 최소한 대부분이든 전부든 거래는 일단은 안 되는 거네요. 그렇게 되면. 뭐 기여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되고요. 일단은 채굴한 거는 참, 채굴을 한 거는 상관이 없군요. 채굴을 한 채, 거는 어, 채굴한 사람들끼리는 그거는 락업이 되는 건 아닌 거죠. 채굴한 채굴한 사람들. 거는 그거는 이제 채굴자 소유니까 우리가 어떻게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죠. 음. 그럼 초기 그 코인 펀드는 채굴해서 얻은 건 아니고 미리 그 제네시스 블락에 들어가 있는 거죠. 제네시스 에코펀드. 블록에서 만든 TMG, 음. 토탈 그, 민티드 코인 4,100만 개. 음. 그래야 이 커뮤니티 참여자 그리고 생산성 확대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개발자에게 개발자 팀을 우리가 키울 수가 있죠. 그게 돈만 있고 어, 네트워크 개발, 앱 개발 하시는 분들이 없으면 성장이 안 되는 거죠. 그럼 그게 비율이 참 어떻게 됐었죠? 제가 막 수치가 막 이것저것 나와서 총 5천만 개가 지금 스테이블하게 4% 하기 전까지 한 10, 그러니까 2, 4, 6, 8년 동안은 5천만 개를 발행하는 거였죠, 대략. 예, 그거는 여기 우리 여기다가 다 공지해 놨으니까 여기 이제 런에 보시면 지금 코이노믹스에 보면 여기 나오잖아요. 이렇게 여기 써 있기도 하고. 네. 그래서 현재는 4,100만 개 중에 80%를 에코에 쓰고 30%를 첫 해에 쓴다. 그리고 38에 24니까 4,100만 개에 24%니까 뭐 한 1,000만 개 정도 쓰는 거예요. 첫 해. 어, 잠깐만. 4천만 개가 에코펀드고 5천만 개는 그 채굴로 그, 어, 생, 만들어지는 건가요? 예, 예, 예. 그럼 총 1억 개 가까이 발행이 되는 거네요? 그게 이제 한 확률이. 8년 차 그림이 그렇게 되겠죠. 8년 차 때 그림이. 그게 예, 좀 헷갈렸어요. 예. 그때 8년 차쯤 되면 이제 락업도 다 풀려 있는 상태일 거고, 그럼 채굴자 그러면, 파워랑 어쨌든, 채굴자 총 수입이랑 에코에서 이제 발전 펀드랑 대략 1대1 예, 정도 되네요. 그러면 예, 예, 맞습니다. 4,100만 예, 개, 5대 예. 5천만 개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예. 뭐 5년, 적절하네. 5년 차일 때 딱 반반이에요. 우리. 예. TMG 4,100만 개, 채굴 4,100만 개, 5년 차 때. 4,100만 개? 예, 5년 차에. 예, 5년 차에. 예. 그 4,100만 개 그러면은 에코펀드는 어떻게 결정을 하나요? 지금 그건 여기 집계. 써놨잖아요. 지금 여기, 아까 발표 자료에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그 평가위원회는 이제 전문가들로 구성을 하는 거고, 앱 전문가, 교육 전문가, 개발 전문가, 그 다음에 마케팅 전문가, 이런 분들로 이제 좀 우리가 선정을 해서, 일단은 들어온 그 제안서들을 검토를 하시고, 거기서 검토 의견서를 이제 써주시면, 그거를 이제 미디움에다가 공지를 하고, 이제 다오에서 투표하는 거죠. 당에서 투표하게 되면 지금 에코펀드 소유자가 별로 없는 거 아니에요? 일단 집행도 안 했고, 그럼 그거는, 채굴자들이 음, 결정하게 되나요? 뭐 채굴자도 있고 그거는 뭐 TMG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재단도 할 수 있는 거죠. 아,
재단이 4,100만 개를 일단 안 나눠주고 갖고 있으니까 재단이 투표권 행사하는 거가 된다는 그렇지. 거죠, 그러면. 예, 예. 그거, 주도적으로 그러, 하겠죠. 왜냐하면 음. 누군가는 주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첫 3년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30, 그쵸. 30, 첫 20. 3년, 그게 제가 이상했거든요. 그게 재단이 주도를 하는 게 예, 맞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그거 기회는 탈종화가 될 수는 없죠. 예, 키워야 되니까. 처음부터 탈중화가 되면은 뭐 아무것도 안 되니까. 3년 안에 음. 탈중화를 하는 거예요. 재단도. 근데 재단이 안 만들어진 거잖아요. 코인은 있는데. 아니, 그 월드랜드 다오가 재단, 그 다오 정관 만들어서 올렸잖아요. 예. 다오 정관에 보시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투표권은 월드랜드 코인의 개수로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어쨌든 현재 4,100만 개 그 재단 소유의 4,100만 개 코인은 이윤래 교수님이 집행하시는 거죠? 그렇게 좀 이름까지 하면 좀 그렇고, 다오에서. 예, 예, 네. 예. 음. 다오 지갑에서 집행하는 거죠. 예. 어쨌든 사람이 집행하는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그게 중요한 의사 결정이고 그러면 이제 이게 이 집행을 누구를 믿고 이제 이 집행을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분명히 일반 사람들은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긴 하죠. 네. 누가 집행하는지. 첫 3년은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투자는 언제, 그러니까 코인을 직접 팔아서 투자하는 계획이 지금 있긴 있는 건가요? 그거는 우리가 상장을 해서 투자를 받던 투자자한테 코인을 팔던 이런 계획이 있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준비 중에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지금 여기 이제 에코플랜 이런 것들은 다 상장에 필요한 거예요. 상장을 하려 그러면 개발팀이 훌륭해야 되고 그 기술 역량이 탁월해야 되고 이제 거기에 보태서 이제 커뮤니티가 커야 되고 뭐 이런 조건이 있는데 그런 조건은 우리가 아직은 없는 상태니까 이 에코 플랜을 제안을 해주시고 이행을 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코인을 많이 나눠드려야 돼요. 그렇게 하면 그 애플리케이션에 또 사용자가 또 생겨나고 그러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잖아요. 네. 음.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질문을 안 해서 제가 질문하게 되는데요. 만 개의 잠깐만, 그럼 잠깐만 쉬셨다가 혹시 다른 분 질문하실 수 있는, 하시는 분이 없으시면 또 하시죠. 네. 예, 혹시 다른 분 하실 거 있으세요? 제가 한, 형님, 채팅창에 어, 질문 몇 개 올라와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팅창? 네. 현재, 최재경, 어, 선생님께서 하신 거고, 현재 월드랜드는 대형차 채굴자들의 놀이터가 되어서 일반 채굴자들이 이탈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12여 대로 하루에 30개 정도 채굴이 되는데 어떤 분은 12여 일에 3만 개 정도를 채굴해서 시장에 팔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월드랜드 발전을 위해서 1인 컴퓨터 노드가 아닌 사람 노드로 모바일 KYC 같은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그거 하겠다는 계획을 말씀드린 거고요. DID가 바로 그런 경우고요. 그걸 이제 핸드폰으로 인증을 해서 들어오게 인증한 분들을 DID를 발급해드리고 그 DID를 가지고 이제 그 동전 던지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해결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그 다음에 심표정. 기여자에게 주는 코인을 1년간 락업을 하나요? 3개월 단위로 물량의 4분의 1 정도를 납급해 주는 것은 어떤가요? 일단은 그 큰 정책 측면에서는 그 1월 달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그 채굴 그러니까 유통 물량을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특히 이제 대형 많이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락업을 안 걸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소규모인 경우에는 락업을 어, 좀 약하게 걸 수도 있겠지만은. 예. 그다음에 락업은 지갑을 잠그는 식이 아닌 컨트랙트 코드를 통해 진행되며 락업 컨트랙트 코드가 네트워크에 올라가 자동으로 관리됩니다. 우선은 총 2년 락업 조금씩 베스팅하며 풀리는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임스, 이건 우리 관계자가 현재 이렇게 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 컨트랙트로. 그리고 다오 구성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회사의 주주 같은 월드랜드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주실 분들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네, 당연합니다. 네, 네, 당연하고요. 락업 기간이나 베스팅 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임스. 그다음에 현재 진행 중인 거래소 상장이나 기관 투자자 유치 활동이 있는지요. 현재 저희는 그 팁스 투자를 받았고요. 그 팁스 투자사는 선보 엔젤이고요. 선보 엔젤을 통해서 VC 투자 유치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거래소 상장은 뭐 업비트 상장과 바이낸스 상장을 제안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모바일을 통해 동전 던지기를 진행하여 권한을 판매하거나 일익 일체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대략적으로 언제쯤. 예, 이거는 그 우리가 펀딩이 좀 중요한 이슈기는 한데요. 학교에서 지금 IITP 즉 과기부 과제로서 진행해 오고 있거든요. 거의 이제 4년 차인데 이 그 기술 완성도는 한 80%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논문이나 이런 거를 써가면서 검증을 해가면서 하니까 5개월에서 6개월 아니면 될 것으로 이제 빠르게 하면 이제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코딩을 하는 거에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하드 포크를 해봤기 때문에 여러 차례. 그래서 한 5, 6개월 안에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래소 상장은 올해 안에는 가능할까요? 거래소 상장은 이미 뭐 어떤 뭐 한 100위권 바깥에 있는 거래소는 자기네들이 상장을 시킬 테니까 허락해 달라고 하는 데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좀 퀄리티가 안 좋은 것 같아서 허락을 안 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거래소를 이제 상장을 추진 중에 있고 국내 거래소는 뭐 한두 달 안에 일단 한두 달 5월 안에 일단 국내 거래소는 한번 어 여기 우리 상장 심사 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이고요. 이 아까 보여드렸던 백서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완비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 상장 심사 요청서 제출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다만 조금 미흡할 수 있는 부분이 텔레그램 방의 규모가 얼마나 커? 그 다음에 뭐 지갑 사용자 숫자가 몇 명이야? 10만 명은 돼? 이런 식으로 질문이 올 경우에는 이제 조금 우리가 불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VC 투자 규모가 어느 정도 돼? 이런 질문이 왔을 때 조금 불리할 수가 있어서 뭐 그래도 뭐 업비트 같은데 당장 상장은 안 되더라도 뭐 2, 3위권 거래소에는 상장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저희는 비트코인은 지금 뭐 2008년이나 9년 그런 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래소가 이제 상장할 때 코인 발행사에게 허락을 받는다는 게 좀 이상하다. 비트코인 상장할 때 재단의 허락이 필요한 거야 이랬는데 우리는 일단 브랜드 이미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기 좀 어느 정도 좀 어, 우리한테도 도움이 되는 즉 VC도 우리 펀딩을 받아야 되고 또 뭐 업비트 같은 그 최상급 거래소에도 상장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브랜드 이미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어, 그런 측면에서 어,
제가 봤을 때는 좀 수준이 안 맞는다라고 생각해서 거절을 했습니다. 예.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저도 이제 30분에는 나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제가 다음,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네, 네. 그 만개 노드라고 말씀하셨는데 만개 노드는 이더리움 수준인데요. 정말 이게 만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다른 어떤 자료를 보니까 1000개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노드 개수가. 한계는 어디서 나옵니까? 그 어떤 그래프를 보니까 1000개, 그러니까 그때 지각 일주일에 한 번, 개수가, 지각 개수가 3,000개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난이도를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 난이도를 가지고 비트코인 난이도를 보면은 비트코인 채굴기가 몇 개가 돌아가는지 다 계산이 가능하거든요. 그건 제 강의 자료에 다 나와 있고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컴퓨팅 파워를 어떤 급으로 선정한 다음에 그거로 나눠가지고 대수를 역수로 계산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현재 우리가 살 수 있는 가장 빠른 CPU의 플롭스를 계산을 하고 그러면 현재 우리 난이도, 네트워크 난이도가 몇 플롭인지 우리 그 스캔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한 뭐 50테라 플롭이 필요하다. 근데 가장 빠른 CPU로는 5 기가 플롭밖에 연산이 안 된다. 그러면 50테라 나누기 5 기가를 하면 만 대잖아요. 딱 만 대죠. 예. 근데 그게 현재 그렇게 월드레드가 많이 알려졌지 않은데 이더리움 수준으로 만대라고 하니까 좀 믿어지지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거는 믿음의 영역이 아니고요. 그거는 실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한번 실험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CPU를 사서 한번 붙여보시면 하루에 8,750개의 블락이 생성이 되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빠른 컴퓨터로 붙였을 때 한 번이라도 성공한다. 그러면은 만 대가 아니겠죠. 근데 한 번 성공하는 확률이 뭐 어떨 때는 성공하지만 뭐 일주일 내내 성공이 안 하더라. 그러면 만 대가 넘겠죠. 실험의 영역입니다. 이건 믿고 안 믿고의 영역이 아니라. 예. 누군가 이제 최고의 알고리즘을 우리가 알려져 있는 것보다 훨씬 빠른 걸 개발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몰래 쓰는 그런 것일 건 수도 있죠. 없습니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60년 코딩 티어리 역사를 어, 그, 뛰어넘는 성과를 누군가가 개발했다라는 건데 그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만들어서 공개한 알고리즘보다 더 빠르게 채굴할 수는 없습니다. GPU 알고리즘은 누군가 개발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GPU는 이제 다른 얘기고 CPU를 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CPU 중에서도 이제 그 CPU를 활용하는 능력이 좋은 사람들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가령 벡터 연산을 하는 방법을 CPU로도 하는 방법을 만들어서 넣었다라든지 그런 분들은 뭐 10배 더 빨리 채굴할 수 있겠죠. 그거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거기까지 하고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